자, 봅시다. 올해 첫 수업이다, 맞죠? 그죠? 올해 건강하시고, 그래도 뭐, 열심히 해서, 여러분 원하는 데 왔을 거고, 힘든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림정씨 버티내야 됩니다. 체력적으로도 버텨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도 버텨내야 되고,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까지 봅시다. 자, 우리 책 보세요. 우리 책 그거 261조 갑시다. 261조 가능교육 잘하십니다. 수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필문화, 지금 수필이 수능에서 4연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능성으로 볼 때는 내년에 근문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잠깐만, 이게 조금 구분하기 때문에 다 복사하면 안 되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272쪽까지, 261에서 272쪽까지. 책 읽는 사람 또 손 들어봐. 하나만. 죽여버리려고 괜찮아. 안 갖고 올 수 있어. 괜찮아. 저게 입에서 언제 나온다? 입에서 내리면 입에서 언제 나와? 1월 말? 더 있어. 이도로 장소. 왜 저래? 앉죠. 손 들어. 이거 뭐야, 도시락이야? 네. 피난다니나. 아니, 오늘 점심 먹어야 돼. 처먹으면 되지. 워낙 컸잖아. 책 왜 안 갖고 왔어? 신발 끊고 신발. 아니, 그 책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거 내보고 야, 나는 안 아니, 하더라. 분명히 집에 갔다 왔는데 없어가지고. 그 집안에 어디 있겠지, 찾아. 예. 다시 살 수는 없잖아. 예. 신발 끊고. 신발 새로 샀어? 네. 일부러 자랑하려고 풀고 다니는 거야? 예. 여기서 왜 나타나는 세게 묶고 그래야 안 풀리지. 들어봐. 예. 시험 너네들이 부럽다. 뭐든지 할 수 있잖아. 나는 너 나이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것은 절대 안 한다. 난 절대 안 한다. 참 사람의 운명이라 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가 진짜 내가 갓난쟁이일 때 없고 절에 갔었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불교였으니까 절에 갔는데 그 절에 평생을 사신 이제 그 귀분이 여성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이 엄마 등에 덮인 내 손을 잡고 야는 평생 붓으로 먹고 살 팔자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여성이 촉이 있었겠지. 근데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버킷리스트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거와 선생님 절대로 해서는 안 돼. 특히 수학습 그리고 대학교 와서도 대학교 1학년 때 수업을 한도 안 봤어요. 수업 한도 안 봤어요. 데모만 했어요. 그 학교 싫었으니까. 과도 싫고 다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적 중도하고 외적 중도가 안 맞아서 하다가 이제 군대 실리가 됐지. 이제 군대 제대하고 갈 때도 학교도 가기 싫고 선생님은 절대 하기 싫고 근데 우리 때는 학력고사니까 재수는 범죄였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재수한다는 얘기도 못해. 그러다가 이제 교수님이 왜 수업을 안 하냐 도대체 울진 분이셨거든. 지금 왜 수업을 안 하냐 할 말이 뭐냐 그거보다 한 살 많거든. 또 가만히 있으니까 대목만 하지 말고 바꾸고 싶으면 네가 능력을 키워. 거미줄이 있다면 팔이 목이랑 다 걸린다. 새는 뚫고 지나가면 세 달에야 끝까지. 네가 애들 가르치면 세 가지는 꼭 지켜라. 못 지키면 학교 나가라 하시네. 첫째가 애들 공부하는 책상에 절대로 걸타하지 마라. 애들 거기서 뭔가 희망을 키우고 누구도 그 책상에 걸타하지 않고. 두 번째, 절대 편하게 수업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여태까지 앉아서 수업하는 거 한도 없어. 네가 편해지면 애들이 네가 편해지는 만큼 애들이 힘들어져. 진짜 맞아. 선생님은 해보니까 교재 연구 안 하고 문제 안 풀어보고 그럼 나는 편해. 너네들이 힘들어지겠지. 시험을 못 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애들이 욕을 하더라도 들어줘. 니한테 관심이 있다는 이런 뜻이야. 말씀하세요. 결국은 몇년 차고 20 학원만 23년 전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속에 새해 첫 수업이니까 뭔가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것만은 지킨다.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하면 사. 그 말씀 듣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4학년 때 동기들 임용치료 가길래 치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갔네. 내가. 그래 학교에 잠깐 있다가 학원에 가고. 지금은 애들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1도 후회 안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더 열심히 해주니까. 근데 체력이다. 어제도 저는 11시까지 공부 수업하고 상가집 갔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3시더라. 씻고 자니까 4시. 아침에 7시도 3시간 갔지. 3시간. 하면 버티는 여러분 오래 절대 포기하지 마. 해봐. 알았지? 특히 독서만 좀 어떻게 해봐. 독서. 나머지는 책 나오면 책 나와서 나올 때. 작년에 공부했던 애 중에 하나가 오늘 며칠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 안 할 때 이유가 있지. 시험 못 쳤겠지. 다시 해야 되니까 전화가. 그거 몇 등급 나와? 2등급 나와. 그거 못 틀렸냐고. 정일선이었어. 정월선전은 작년에 수업할 때 무조건 그래야 나온다. 무조건 EBS 수록된 작품이고 600
6평 안 나오고 그러면 입에서 수록된 게 고정호들이 12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6평 나왔으면 2개 빼고 그 다음 정우면 안 나오면 빼고 그럼 4-5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수능치 그 정도는 왜 해야죠? 근데 그 정우실련에서 3개나 틀렸다. 그리고 연결문제에서도 만들어줬단 말이야. 뭐 씌인 거지. 수능 나면 그런 경우가 있다. 국영수는 잘 쳐놓고 탐구에서 말아먹는 애들 또는 국어 수학 잘 쳐놓고 점심 먹다 토하는 애들 별의별 경우가 다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알겠지? 자, 이제 다 왔으니까 하자. 자, 261조 수필입니다. 수필이 나오면 항상 묻는 게 뭐냐면요. 글쓰기를 글쓰기를 찾아가지고 예전에 어렵게 나올 경우 글쓰기의 직접 경험이나 아니면 간접 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나타내거든요. 대부분이 직접 경험이야. 교과서에 있는 게. 근데 그때 수능에서 간접 경험을 내버리니까 애들이 이거 뭐지 이래 된 거예요. 그럼 들은 이야기죠. 들은 이야기. 맞지, 그지? 그럼 간접 경험은 들은 이야기. 들은 이야기. 그러면 여기서 글쓴이는 전달자입니다. 글쓴이는 전달자입니다. 이거 못 찾더라고요. 수필은 글쓴이부터 찾아가지고 얘가 직접 경험이냐 간접 경험이냐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경험 자체가 뭐고 글의 대상입니다. 글의 대상. 글의 대상이 뭐냐 찾아내는 글의 대상. 그럼 틀림없이 세 번째 글쓴이는 글의 대상을 통해서 글의 대상에 대한 견해를 드립니다. 생각. 이게 뭐야? 교훈성. 이게 교훈성이야. 그래서 딱 수필은 무조건 세 문제 묻습니다. 오래 공부하면 된다. 문학에서 제일 쉬운 게 수필이다. 그렇지? 글쓴이부터 찾고, 그 다음에 글의 대상 찾고, 그 다음에 이 대상에 대해서 글쓴이가 무슨 생각하느냐. 이렇게 딱 잡아요. 수학 공식처럼 외우고, 수필. 보자. 예전엔 집집마다 다락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수필은 자살방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주먹 문제다. 하긴 지금도 한옥이라든가 하는 집들에 다락이 있겠지만 양호 혹은 아파트가 주거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도시가 점점 위로 솟아나는 동안 옆으로 푸근하게 펼쳐 앉았던 한옥들은 어느새 사라졌고 그 속 가장 깊은 곳에 있던 다락들도 사라졌다. 일문단에서 글의 대상이 있는데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일문단에서 글의 대상이 있는데 한옥이지. 한옥과 다락이야. 그래 찾은데 일문단에서 뭐 얘기하고 있지? 1번 요거지 그죠? 2번 요거지 그죠? 일문단에서 한옥하고 다락을 얘기하는구나. 그럼 이 한옥과 다락에 대한 글쓴이 생각이 나오겠지. 그거 찾으면 돼. 네? 품는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집의 출발점이다. 거기서부터 아니구나. 그때 다락 속에 어둠에 향내가 났었다. 그것은 무수한 것들을 품던 공간의 향내이기도 했다. 그건 좀 해지고 호접스러운 그러나 가장 우리의 삶에 가까운 것들이 풍기는 향내. 다락에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집에 비밀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기도 했다. 그럼 이 다락은 뭐야? 뭔가 비밀이 있구나. 이래 찾은 거야. 그지? 품는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집의 출발점이다. 거기서부터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느 곳에서는 보호받고 있음을 느낀다. 보호소에서 어둡고 천장이 낮은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던 다락. 보호소는 뭔데? 그럼 보호소는 뭔데? 집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보호소는 집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한국은 뭐가 되는? 보호소지. 보호소. 그럼 보호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게 다락이다. 이 말인 거지. 그지? 일문단에서 한옥과 다락을 찾았잖아. 맞지?
그럼 이 다락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은 뭐야? 보호소. 아, 우리 가족을 보호해주는 곳이고. 그리고 이 다락에 대한 글쓴이 생각은 뭐야? 비밀스러운 공간. 이래 찾아야 돼요. 그럼 이거는 지금 거래 대상에 해당되고 글쓴이는 찾았고 우리가 이거는 뭐야? 3번에 해당. 이거는 2번에 해당되고 이거 3번에 해당되고. 맞지? 절대 안 틀린다. 이래 찾아야 되는. 그리고 또 글쓴이가 거래 대상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좀 얘기할 거예요. 그게 일치 불일치로 나온다. 보자. 그 안온함은 마치 생명의 품어지는 자궁과도 같다고나 할지. 뭐가 자궁인데? 뭐가 자궁인데? 다락이지. 이게 뭐야? 자궁. 그 자궁의 의미는 뭐야? 아늑함이야. 그럼 여러분 그 질문에 지금 몇 개 찾은데요?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찾잖아. 이거 비문학보다 더 쉽다니까. 체크할 게 몇 개 없다는 얘기야. 그지?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간혹 자기의 삶을 숨기고 홀로 충만한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 구석이라는 공간이 필요한데, 구석은 어딘데? 구석은 어디야? 다락이지. 구석은 다락, 다 같은 거잖아. 사람은 필요한데, 같이 생각해야 돼, 생각하고. 다락은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이었다 생각한다. 하긴 다락의 내음을 향기라고 표현하는 것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거기선 이거는 있잖아. 예전에 어떻게 나왔냐면 하긴부터 사람도 있으리라 갈로 쳐봐라. 요새는 그래 안 나오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서 대립되는 글쓴이와 대립되는 의견을 예상하고 내용을 정리한다. 예전에 이래 나왔습니다. 대립되는 의견을 예상하고 내용을 정리한다. 서술상 특징에서 조개 나온 적이 있었다. 거기서 오랫동안 방치된 어둠 속으로부터 혹은 낡고 곰팡이 낀 것들로부터 풍기는 음습한 습기 같은 것이 다락에 들어가는 이에 살을 건드려 움츠리게 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다락의 그 음습함으로 돌릴 수는 없다. 거기엔 곰삭은 것들에게서는 느끼는 풍기는 향내, 어떤 이에게는 악취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을 어떤 이들은 기가 막힌 아무 데서도 맡을 수 없는 향내로 인식하는 어떤 젓갈의 냄새와도 같은 향기를 풍깁니다. 그게 이 부분이죠. 맞지? 그지? 대립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얘는 여기서 뭐가 느껴진다고 하노? 향내가 느껴지는 거야. 향내. 맞지? 그지? 그 글쓴이 생각이잖아. 그지? 향내. 어린 시절 우리 집엔 다락이 안방에 붙어 있었다. 사다리처럼 높은 곳에 달린 문을 열고 기어 올라가야 하는 다락. 나는 거기서 많은 것들을 찾아내곤 하였다. 온갖 귀한 것들이 거기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엔 다락을 정리하던 끝에 아버지의 세모자가 거기서 나오기도 했다. 반짝반짝 유리 나는 처음 보는 회색 중절 모였다. 아까워서 한 번도 쓰시지 않으셨던 것이다. 한번 써보시지도 못하고 어머니는 살금없이 눈물을 훔치셨다. 우리들이 함부로 못 꺼내는 감춰놓은 수밀도 캔도 있었다. 복숭아 깡통이라고 해야 그 시절의 기분이 난다. 그 복숭아 깡통이 준 거부의 경험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내 돈으로 맨 처음 실컷 사먹은 것이 그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낡은 사진첩도 있었다. 어느 날 다락 속으로 올라가 잔뜩 몸을 웅크리고 사진첩을 넘기니 어머니와 아버지의 젊은 시절의 사진이 있었다. 두 분이 어떤 바위에 찍은 사진이다. 자, 그럼 다락에 있던 게 뭐야? 세모자가 있었다. 맞지? 그지? 아버지의 세모자. 그 다음에 수밀도 캔, 복숭아 캔, 수밀도 캔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낡은 사진첩. 그럼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겠노? 이것들에 대해서 글쓴이가 뭐라고 생각하겠노? 추억의 대상. 맞지? 그지? 그럼 이 다락에 대해서 글쓴이 견해는 뭐겠노? 뭔가 추억의 대상. 근데 아직까지 교훈성은 못 잡아냈지. 그냥 글쓴이 생각만 나왔잖아. 교훈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어느 날 다락 속으로 올라가 잔뜩 몸을 웅크리고 그 사진첩을 넘기니 아까 했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으셨나. 내심 어둠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놀라면서 사진첩을 넘겼던 기억이 난다.
또 이런 일도 생각난다. 어느 날 나는 가족들로부터 깊은 소외감을 느끼고 다락에 숨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뭔가 삶의 도피처 역할이다, 맞지? 그죠? 삶의 도피처. 이렇게 체크해놓으면 되겠네. 다락의 어두운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나를 찾아 집에 이곳저곳 살피는 식구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드디어 어머니에게 들켜 화가 나신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다락에서 끌어내렸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힘을 경험했다. 그럼 삶의 도피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뭐야? 가족의 사랑을 느꼈다. 이 말이네. 가족의 사랑을 느꼈다. 그 집에 가장 깊은 곳에 있으며 그 집에 많은 비밀을 품고 있기 마련인 다락은 앞에서 우리가 찾았었고 집의 혼이다. 집의 구석에 달린 심장이다. 그것이 두근거릴 때 혼, 심장 밑줄 쳐놔야 되겠죠. 요즘 아파트들은 그 깊은 자궁 다락을 잃어버린 셈이다. 이건 뭐겠노? 현대 문명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 그럼 아파트 이거하고 이제 대비되는 게 뭐야? 아파트다. 대비되는 게 아파트 집들을 방문하면 실은 우리는 그 집에 나신가 만난다. 없어진 문태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그 집 사람들이 사는 벌거벗은 공간과 한치의 가림막도 없이 맞닥뜨리는 것이다. 옛날 마당을 지나 대도를 밟고 올라서야 했던 그런 휴지기가 없이, 휴지기는 이제 중간에 비어있는 걸 휴지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쉬는 시간이 휴지기입니다. 그 집의 내부와 부딪히는 것이다. 하긴 아파트에도 다락과 같은 역할을 일정 부분 한다고 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 있긴 하지만 구석이라는 것이 없이 온몸에서 일시에 노출하기 마련인 아파트의 다용도실과 다락을 어떻게 비견하랴. 이제 한 해도 저물어 간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다락 앞에서, 생명의 자국인 다락 앞에서 잠시 합장하고 뒤를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다. 주제가 뭐고? 주제가 뭐고? 주제 못 찾으면 의미 없다. 주제가 뭐고? 주제. 이거 찾아야 된다. 이거 이걸 통해서 글쓰기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정리해봐라. 딱 요런 게 시험에 나온다. 글쓰기가 뭔가 직접 드러내지 않고 있지. 그걸 찾아내야 돼. 그럼 이걸 통해서 글쓰기가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교훈성이 뭔데? 제일 끝에 뭐라 그랬노? 이거는 생명이라고 그랬지. 다락은 생명이라고 그랬지. 맞지? 그죠? 그러면은 얘는 이게 있나 없나? 없잖아요. 맞지?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이것들은 뭐야? 옛것이잖아. 옛것에 대한 향수. 맞지?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를 연결시키면 교훈성이 나오는 거잖아. 너무 현대적인 것만 추구하지 말라는 거지. 옛것도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게 교훈성이죠. 이리 찾아 들어간다.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지문에 있는 그대로만 체크해서 잡아내면 돼. 수필. 어렵지 않지. 그래서 1, 2, 3번 꼭 기억해야 된다. 문학부에서 제일 쉬운 게 수필이다. 글쓰기는 무조건 나옵니다. 수필은 경험이기 때문에. 근데 글쓰기가 이거는 어떻게 돼? 직접 경험한 거지. 맞지? 그죠? 근데 이게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50개 중에 하나는 간접 경험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 글쓰기는 전달자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 2개 중에 하나 무조건 걸려. 그 다음에 글의 대상을 찾아. 이게 제일 중요해. 글의 대상. 여기서는 한옥과 다락이 나왔다. 맞지? 그럼 한옥과 다락의 특징을 잡아내야 돼. 이렇게. 잡아내고 이거에 대한 글쓰기 생각만 찾으면 게임 끝. 읽는 요령이 있다. 읽는 요령. 알겠습니까? 자꾸 스킬 하는 이게 스킬이잖아. 이거만 알면 모든 수필은 해결이 돼. 그러니까 외워야 돼. 수학 공식처럼. 됐지? 요새는 뭐 수필은 워낙 쉽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수능은 뭐가 제일 어렵겠노? 시가 제일 어렵다. 그 다음에 현대소설. 어차피 뭐
고전 소설은 EBS 안에서 나올 거고, 고전 시가도 EBS 안에서 나올 거고. 근데 현대 시는 무조건 외부 지문 땡기오죠. 그죠? EBS 안에서 한 개, 외부 지문 한 개 땡겨옵니다. 시가 제대로 됐다. 자, 그 다음에 작년 6평이 나왔던 게 이기철의 청산행 한번 봅시다. 청산행. 작년 6월 평가원 시험 나왔습니다. 이기철 교수님은 퇴임하신 데가 영남대학교입니다. 대구 영남대학교. 그래서 아마 작년 6평에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경대나 영남대 쪽에서 출제위원으로 들어갔었겠죠. 만약에 내가 출제위원들 받아 한문권 내거든요. 내 지도교수님 거 낼까 아이가 그러니까 교수 원래 그 45명인데 국어 출제가 45명인데 53명입니다. 8명이 지방대 교수입니다. 너무 막 서울 쪽으로만 편중대가 있으니까 지방대 교수를 8명 투입해가 요즘은 지방대 교수들의 작품도 자주 나옵니다. 이게 6평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화자 찾아야 되지. 화자. 무조건 화자. 현대시는 화자를 찾아야만 뭔가 해결이 돼. 화자 위치, 상황. 화자 상황만 찾아도 얘들아 시어가 다 해결이 됩니다. 화자 어디 있노 지금? 화자 위치가 어디야? 딱 보이는데. 화자 위치가 청산이지. 그 바로 밑에 그 둘째 줄에 청산에 와서 발을 분답하니까 위치 청산에 화자 청산에 있어. 딴 데 가나보다. 안 가지? 맞지? 위치는 뭐야? 위치이동, 공간이동. 위치이동, 공간이동의 다른 시상관계 이런 말로 하면 거짓말이지.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또 화자 뭐하고 있노? 그 다음에 화자 뭐하고 있지? 청산에서 뭐하고 있노? 뭐하고 있어 청산에서? 그리워하나? 님을 생각하나? 자연 친하나? 그건 뭐 생각하는데? 그걸 찾아야 시가 해석이 돼. 청산에서 뭐하고 있냐고. 이게 제일 중요해 시죠. 응? 이걸 그냥 내가 얘기해 줘도 돼. 근데 너한테 도움이 안 돼. 청산에서 뭐하고 있는지, 청산에서. 생각나는 사람 얘기해봐. 뭐하고 있어, 청산에서? 관조? 뭘? 맞죠? 맞죠? 이게 정답이잖아. 속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맞지, 그지? 그래. 화자 상황은 현실 또는 속세, 현실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그럼 이제 그 밑에 나오는 시어들 봐라. 인가를 내려다본다, 칫솔을 생각한다, 뭐 그런 것들이 다 뭐야? 화자가 현실과 관계된 시어들이 되는 거잖아. 그럼 해석이 된단 말이야. 1번만 찾아내.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대상 찾아라 했잖아. 직접 대상. 제목이 알겠어. 제목이. 그 제목이 뭐야? 청산행이 뭐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 그럼 여기서 화자는 청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 네 번째, 시업.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표현법. 요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근처에 모 학원에서 국어 선생님인데 애들이 가더라. 내가 뭐 아나? 지문을 덮고 문제만 주고 풀어라 한다 카대. 그래가지고 이제 답 찾는 걸 가르쳐 준다 하더라고. 글쎄, 나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뭐 그런 문제들만 뽑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푸는 방법 가르쳐 줬겠지. 옛날에 뭐 비문학 같은 경우는
첫째 줄하고 끝에 줄만 이러면 답 나온다고 인간에서 가르치는 세상이 있었다. 거짓말. 다 읽어. 다 읽어. 해석해야 돼. 몰라. 그렇게 하면 뭐 3등급, 4등급까지는 아니거든. 절대로 1등급 어디 가냐? 열심히 해라. 지문도 없고 문제는 어떻게 푼다냐. 그런 고래 풀리는 문제들이 있기는 있다. 왜냐면 보기 때문에 고래 풀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상수입니다. 상수. 그래서 애들 와서 카드에서 그 학원에 그것은 그렇게 푸는데 그거 가서 배워. 그게 맞추는 거죠. 그거는 요령표면 안 됩니다. 비문학 무조건 질문 읽어야 됩니다. 읽고 선택지하고 연결하면서 답 찾아봐야 됩니다. 시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질문 안 보고 어떻게 모르겠어요? 나는 반대입니다. 그거는 무조건 읽고 이해하고 문제가 묻는 걸 찾고 그래야지 신유형 나왔을 때 당하지를 않습니다. 내 말이 맞죠? 그 정도대로 절대 어려운 표죠. 알았지? 독서 안 되면 석 달 동안 하루에 5질문씩 계속 풀어봐라. 됩니다. 그 독서가 왜 안 되냐? 나는 왜 못 읽느냐? 안 했기 때문이다. 못하는 게 아니야.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해서 그런 거야. 안 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공부 안 한 거지. 남들한테 안 한 거잖아. 어디 가서 공부 못한다는 얘기 아니야. 못하는 거 아니야. 공부하는데 누가 뭐 칼로 찌르거나 아니잖아. 내가 안 한 거야. 그건 솔직해져야 돼. 내가 안 한 거잖아. 그럼 하면 되잖아. 알가? 그럼 하면 돼. 하면서 공부하자. 그거는 시간과 노력하고 비례합니다. 점수. 무조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돼. 대신 독서나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 올라가잖아. 안 떨어집니다. 맞지? 딱 유지됩니다. 성적 자체가. 이거는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모의사 치니까 독서 엉망이는데 해.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독서 얘기하지. 내가 너를 보고 시를 하고 소설을 하고 독서만 하거든. 독서 17점. 그 독서 17점 중에서 3분의 2만 맞잖아. 그럼 문학 강화술 1등이 안 돼. 17점 다 안 맞아.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시도 알았지. 문제는 못 푼다. 그러면 환자가 지금 청산에 있고 미치이동 공간이동 안 하고 있다. 그지?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럼 여기까지 얘기인데 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그럼 어디서 떠난다는 얘기야? 어디서 떠나간다는 얘기야? 현실에서. 맞죠? 그죠? 여기서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그럼 이건 뭐냐면 현실을 외면할 생각은 없다. 현실을 외면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환자는 지금 현실에 대한 미련이 상당히 큽니다. 똑같은 말은 뭐야? 현실에 대한 미련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지, 그지? 며칠째 청산에 와서 발을 푸니 청산 나왔다 찾아야 돼. 이게 뭐야? 시적 대상이다. 이게 시적 대상이야. 청산에 와서 발을 푸니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청산에 왔는데 익숙하지가 않았겠지. 근데 며칠 생활해 보니까 잘 안 보이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잖아. 이건 뭐냐면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이건 뭐냐면 청산에 익숙해지는 화자의 모습이 나오겠지. 청산이 뭔지는 몰라. 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인간을 내려다보고 아마 상수리 열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인간을 내려다보고 자 그럼 봐봐. 상수리 열매를 주운다는 것은 청산에서 생활이잖아. 맞지? 아마 여태까지 나온 내용 중에서 인간을 내려다보는 건 뭐하고 있는데요?
1, 2, 3 뭐하고 연결되노? 2번하고 연결되지. 이거는 2번하고 연결돼. 1이 연결돼. 맞지? 그럼 화자 뭐하고 있노? 청산에서 속세를 생각하는 거야. 현실을 생각하는 거야. 모르노. 그 다음에 쓰다듬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 그럼 편지 구절과 칫솔을 생각한다. 그럼 수능에서 어떻게 되겠노? 편지 구절과 칫솔은 이렇게 찍어서 내겠지. 편지 구절과 칫솔은 현실에 대한 화자 미련을 드러내.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잖아, 수능에서. 그지?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길을 놓쳤다. 화자 어디 있는데 지금? 청산에 있지. 청산에서 길을 놓쳤다 하는 것은 뭐야? 완전히 익숙하진 않다는 얘기지. 완전히 청산에 완전히 익숙하지는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지?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산 아래 떼까시들이 몰려와서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숨결해진다. 그럼 청산하고 들하고 묶을 수 있지. 맞지? 아마 청산하고 들하고 묶을 수가 있는데 들은 뭐라 그래? 숨결해진다. 숨결해진다. 이게 뭐야? 순수성이야. 맞지? 그러면 청산의 속성이 나왔지. 뭐야? 청산은 순수성을 가지고 있어. 청산은 순수성을 가지고 있나? 이래 되는 거야. 됐나?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럼 이 청산은 순수성이야. 순수성. 상수리 열매를 주는 것은 화자의 순수성을 드러내잖아. 이거는 현실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잖아. 그러면 3점짜리 나오면 어떻게 돼? 화자 위치가 A, B, C 중에 어디겠노? 화자가 지금 청산과 현실 사이 어디쯤 있겠노? 화자가 A, B, C 중에 청산에 있어, 현실에 있어, 중간에 있어. 지금 중간에 있지. 내적 갈등을 느낄 수 있겠지. 이래낸다. 그럼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잖아. 맞지? 그죠? 그럼 뭐야 여기서? 화자 내적 갈등이 나타날 수 있겠지. 내적 갈등. 됐나? 옛날에 제 후배 중에 하나 중에 바람둥이 같은 놈이 있었거든. 그 인간은 야도 만나고 야도 만나. 여학생은. 그러니까 이 새끼 도른 새끼가 하면 니 와 그러노 했거든. 그럼 둘이 동시에 만나기도 하는 거야. 니 와 그러노 하니 형 나는 야도 좋고 야도 좋아요. 그 다음에 둘이 같이 보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놈 내적 갈등이 있다. 없지. 그지? 지금은 뭐 결혼해갖고 와이프한테 완전 막 대학교 때 그런 것 때문에 기주고 살는데 여학생들 그런 남자 만나면 안 된다 그랬지. 모든 여자한테 친절한 남자 좋지 않습니다. 특히 쌤처럼 모든 여자한테 불친절한 남자 이런 사람이 나왔다. 나는 모든 여자 후배들한테 불친절했어. 그래서 맨날 내가 보면 울고 뭐 선배 미워했고 내가 뭐 했다고. 집에 가보면 그 잠바 주머니 안에 쪽지 편지 있고 오늘도 선배 뒷모습만 보고 가요. 진짜 안 돼. 밥 먹을 밥 절대 안 먹죠. 술 사준다 하면 따라가죠. 나는 술 사준다 하면 야도 좋고 아침 저녁으로 술 사주면 참 좋아했어. 자, 산 아래가 어디겠어? 속세겠지. 맞지, 그지? 산 아래에는 떼까치들이 몰려와서 모든 야성을 버리고 이거 쌤 해석 잘못했네. 다시 해야 돼. 시어 하나 놓치니까 이래 됐네. 자, 다시 하자.
실수였다.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자, 일단은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아까 하나 놓쳤거든. 백가치들이 산 안에 있는 백가치들이, 산 안에는 현실입니다. 현실. 속셈입니다. 속셈인데, 얘들이 야성을 버리고, 야성은 뭐냐면 여기서 자연의 속성이잖아. 자연의 속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숨겨진다. 아까 쌤 이걸 못 봤네. 그러면 봐봐. 자연의 속성을 버리고 순결해지는 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래 봐야 돼. 자연의 속성을 버리고 순결해진다. 근데 얘들이 어디서? 현실에서. 맞지? 지금 해석 잘못했다 아니죠? 다시 하자. 현실에서 백가치들이 산아래 현실에서 자연의 속성을 버리고 순결해진다. 그럼 여기서 이 순결해진다는 순수성이 아니죠? 뭐겠노? 현실과 타협하거나 현실에 적응하는 거지. 그럼 이거는 순수성이 아니라